네,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1 개념 강의인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식을 좌변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이 좌변의 최고창이 바로 2차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등호가 아닌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이거 우리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바로 2차 부등식이다.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는 무엇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요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말, 대체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1차 부등식은 너무나도 직관적이었죠. 예를 들면 2x가 뭐 1보다 크다 이러면은 x는 2분의 1보다 큰 곳을 말하는구나 해서 여기에다가 2분의 1 써놓고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았어요. 아, 이게 1보다 크게 만들려면 x값은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좀 추상적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y값의 범위에 따른 x값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얘를 함수로 만들어 주세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y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y는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왜? 얘는 y죠. 얘죠. 다시 얘는 얘죠. 그죠? 그리고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y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얘와 같은 y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y는 0보다 큰 부분에 따른 x값의 범위를 생각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얘를 함수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0보다 작은 부분에 따른 뭐의 범위? x값이, 아이고 글씨가 별로다. 따른 x값의 범위다.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y는 0보다 큰 부분이 뭐야? 0보다 작은 부분이 뭐냐? 이것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한 거는 얘를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예요. 좌표 평면에 함수를 그려보고서 요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얘랑 똑같은 식이죠.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얘는 뭡니까? x절편이죠. 여기는, 네, 얘네 둘은 x절편이죠. 여기 둘은. x절편 구하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걔네의 해를 구하면 됐었어요. 네,
짧은 지식을 좀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를 지나가는 x절편으로 가는 이런 2차 함수를 그리게 되었을 때, 자, y가 0보다 큰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y가 0보다 큰 부분은 보세요. 여기가 0이죠. 0. 그죠?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위에 부분이 y는 뭐 여기 1, 2, 3, 4 하면서 y가 0보다 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y가 0보다 큰 부분.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은 아래 부분은 뭡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0보다 큰 부분에 따른, 자, x값의 범위, y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를. 자,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y는 0과 같은 부분은 바로 여기, x축이 바로 y는 0과 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y가 0. 딱 y가 0일 때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x값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죠? y가 0일 때에 대한 여기 여기가 y가 0일 때에 대한 숫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y는 0보다 큰 부분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위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부분. 근데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y는 0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y는 0보다 크다라는 걸 다시 좀 얘기를 해주면, 알파일 때 y가 0 되는 거 맞죠? 그죠? 그쵸? 베타일 때 y가 0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보다 살짝 위에, 여기보다 알파, 여기 이점보다 살짝 위에, 그러니까 알파보다 살짝 작은 숫자들, 점점 작은 숫자들, 이런 숫자들은 다 뭐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x값들은 다 0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 점들이. 이 점들이 다 y가 0보다 큰 부분에 속하는 점들이라는 겁니다. 보이세요? 이 점들. 거기에 해당하는 x들. 거기에 해당하는 x들. 얘네가 바로 y가 0보다 큰 부분에 따른 x값의 범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요것의 해는 우리 1차 부등식도 x값의 범위가 해였던 것처럼 2차 부등식도 x값의 범위가 해가 되는데, 그래서 y가 0보다 큰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냐? 바로 여기 부분이다. 여기 뻥 뚫어 넣고 여기 위에 부분이다. 얘네들이 바로 x값의 범위가 된다. 뭐냐? x가 알파보다 작을 때와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를 이야기한다. 맞죠? 이렇게 왼쪽 알파보다 작은 쪽, 베타보다 큰 쪽에 이 점들에 대한 x값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작은 부분, 여기 아래쪽이죠. 여기 아래쪽. 그럼 거기에 그려진 그래프는 뭡니까? 알파와 베타는 해당되지 않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파란색 부분. 그쵸? 그럼 거기 이 점들에 대한 x값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알파와 베타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일 때는 y가 0 이렇게 딱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고 알파보단 크고 베타보단 작을 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 문제 자체가 밑에 것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따른 x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y가 뭐여도 된다, 0이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알파일 때 0이고 베타일 때 0이기 때문에 얘네를 새까맣게 칠해줘서 얘네도 해가 된다, 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x값은 알파와 베타도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이라는 것, 그것의 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이 지금처럼 y절편, x절편이 두 개인 그래프만 있나요? 아니죠. x절편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2차 함수의 개형은 크게 보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따지지 않는다면, 크게 보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만나지 않는 거, 얘네들은 뭘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냐? 판별식을 통해서. 제일 위에 거 만나지 않을 때는 근이 없는 거잖아요. 실근이 없는 거였죠. 허근을 가지는 d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절편이 하나일 때는 중근, 실근이 하나인 거, d는 0일 때. 그리고 절편이 두 개일 때는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래프를 얘기를 했었죠. 즉, 이 세 개의 유형 말고는 그래프 2차 함수의 개형은 따로 없어요. 그럼 그 개형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해를 하는, 또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판별식에 따른 2차 부등식의 해인데, 그럼 각각의 그래프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x축이에요. x축. 지금 다 x축 한 번에 그린 거예요.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두 점으로 지나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x절편 알파와 베타, 그리고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 그림이 너무 못생겼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지나가게 되는 알파. 자, 그리고 아예 위로 붕 떠 있는 그림.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식이 fx라고 되어 있죠. 요 식에 대한 그래프가 다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한 해답을 좀 각각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다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큰 부분은 우리 어디만 보자? x축을 기준으로 위의 부분만 보자. 얘가 y가 0보다 큰 부분이다. 그리고 아래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x축이 y는 0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 그죠? 그리고 여기를 뻥 뚫어야겠죠? 여긴 0일 때니까.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한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여기 색칠해서 알파와 베타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 빨간색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간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알파 베타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 아래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x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알파와 베타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엔 얘를 포함시키는 거죠. 얘네들을 이렇게.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해를 이렇게 낼 수 있다. 그 상황별로 해를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d가 0과 같을 때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fx가 0보다 큰 부분은 뭡니까? 알파일 때가 딱 0일 때니까 0보다 큰 부분은 알파보다 큰 부분과 알파보다 작은 부분을 얘기하겠죠. 즉, 얘의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더 이어지면서 끝까지 막 가잖아요. 얘 끝이 없이 막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x값들이 쭉쭉쭉 아래로 이렇게 있을 건데, 얘네들 다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사실
알파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실수들이 바로 x값 여기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해는 무엇이냐? x는 파란색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여기에서 해가 되는 겁니다. 알파 빼고 다 해당되잖아요. 0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쵸? 0보다 위에 있는 범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를 내는 거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0과 같을 때까지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0과 같을 때까지 여기 부분도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한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해당하는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려져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0보다 작은 부분에. 그쵸?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자, 일단은 작은 부분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같은 부분에는 알파 하나가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x는 알파, 그러니까 해가 하나인 겁니다. 좀 특수한 해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d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면 fx가 0보다 큰 부분이죠. fx가 0보다 큰 부분, 여기 위에. 근데 보니까 모든 그래프가 다 0보다 큰 부분에 그려져 있어. 0과 같은 부분도 없어요. 그죠? 아예 아래에 그림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실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해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경우에도 다 모든 실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즉 아래 부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도 같은 부분도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을 해를 내는 방법, 그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해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금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 표를 내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기본적인 표를 그렸을 때 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여기 이렇게 쓰고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정도는 외워야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나 거기에 따른 해를 이렇게 내는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얘와 이 그래프에 따른,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그릴 줄 알잖아요. 각각 이렇게 그릴 줄 알잖아요. 그쵸? 그럼 그 그래프를 보고서 0보다 큰 부분은 이 알파 베타 기준으로 위에니까 여기구나. 그럼 거기에 따른 x값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내가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이거를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낼 줄 알아야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뭐 개념 원리든 센이든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이 표를 내가 스스로 한번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보지 않고 스스로 이걸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백지에다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얘를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요거 그냥 넘어가면은 뒤에 있는 더 복잡한 문제들 절대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 반드시 스스로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2차 부등식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y는 0보다 큰 부분에 따른 x값의 범위라는 게 무엇이냐? 0보다 큰 부분은 이 위의 부분이고 거기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그래프에 있는 점들에 대한 x값들이 바로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영상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보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죠?